9월 19일 월요일 오늘 나온 더구로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로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구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이제 전력난, 에너지 위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독일이 이제 가스업체 중에 세 곳을 뭐 국유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가장 에너지난이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전력난이 오면은 또 원자재 공급망에도 타격을 준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또 타격 속에서도 반사 이익을 보는 네, 종목들이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알루미늄 관련한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주가 창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삼보산업이라는 이 회사 주식이 3.11% 급등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시자면 이 조일 알미늄이라는 회사도 지금 2.13% 급등을 하고 있죠. 이 안 좋은 장 속에서. 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이 정도 거래량이면 보통의 삼성전자 거래량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네, 일단은 이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수거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 업체여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판을 제조하는 업체인데다가 또 최근에는 롯데 알미늄과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네, 말이 어렵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기업 다 알루미늄과 관련한 회사고 지금 오늘 이 장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급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사 역시 이제 알루미늄 관련한 기사고요. 이 기사가 사실 어제 나왔었죠. 그렇죠. 어제자로 네, 어제 나왔었는데 이제 저희 기사에 연달아서 또 다른 매체들에서 계속 다뤄지면서 오늘 특징주로 저희 잡아줬죠. 네, 오늘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사는 이 윈난성이 전해 알루미늄 감산령을 선포를 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쓴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 이 윈난과 스촨성에 걸쳐 있는 수력 발전소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폭염 때문에 전력난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기업들의 생산량 축소를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중국 전체 생산량이 최대 40만 톤이 줄어서 글로벌 알루미늄 재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또 윈난성에 앞서 스촨성도 지난달 전해 알루미늄 기업의 생산 중단을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금 전기료가 급등하면서 공장을 덜 가동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120만 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질문을 앞서서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알루미늄 그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군요. 네, 그래프인데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알루미늄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이 노란색 선이 그 런던 금속 거래소의 재고량을 뜻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량이 아직은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한 모습인데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재고량이 바닥이 날수록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사에서처럼 알루미늄 생산량을 감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알루미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따른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기사에서 보면은 그냥 알루미늄이 아니라 전해 알루미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전해 알루미늄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에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쓰기 위해 재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전기를 많이 써요. 그거를 바로 전해 알루미늄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대표적인 전기를 잡아먹는 산업으로 꼽히고 있죠. 꼽히고 있고
최근에 알루미늄이 왜 다시 주목받고 있냐? 네.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우리 그냥 콜라 먹는 깡통에 쓰는 거 아닌가라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 네. 특히 전기차, 그쵸. 동박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최근 태양광이나 전기차 또 장난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핫하죠. 그것 때문에 알루미늄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공급이 유럽 이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만들거든요. 근데 유럽도 주요 생산국이에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가뭄 때문에 특히 원난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약 그 13% 정도를 윈난성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알루미늄을. 네. 거기가 일단은 수요가 줄고 있고 수차적으로 줄고 있고 알루미늄도 유럽도 유럽 에너지난 때문에 줄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지 때문에 이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 전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만큼 네. 이제 이 중국처럼 이렇게 뭐 전기를 좀 싸게 생산을 했던 이러한 나라들에도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네. 유럽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그렇죠. 나라들은 굉장히 생산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재고가 계속해서 감축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알루미늄이 최근에 핫한 이 태양광, 전기차 이렇게 주요한 산업들에 네. 좀 많이 쓰이면서 원자재로 쓰고 있는 거죠. 네. 네.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네. 조금 더 가격에 조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아까 기사에서 보시면은 이 스촨성도 같이 생산 중단을 했었다 이러한 네.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 스촨성이 중국의 제조업의 중심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스촨성 봉쇄한 거 가지고도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의 글로벌 애플 협력사도 굉장히 많고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스촨성도 그렇지만 원랑 둘 다 수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네.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예, 물이 없으면 물이 줄어드니까. 수력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동력원이 줄기 때문에 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전기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니까 아무래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럼 생산량도 줄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있죠. 근데 그나마 이 알루미늄에 한해서 국내 업체들이 다행인 점은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는 일단 재련 시설이 없습니다. 알루미늄. 재련 시설이 없다. 없어요. 네. 예. 주로 우리나라는 약 연간 한 15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을.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입을 하는 국가가 이 중국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50%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인도, 호주, 말레이시아 이렇게 가고 중국, 있거든요. 인도. 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인도 비중이 거의 절반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호주가 한 17%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이나 유럽의 그 공급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삼보 산업이나 뭐 조일 알루미늄이 왜 오르고 있냐를 보시면 수혜를 입는 거죠. 중국 업체들의 그 알루미늄을 가져오는 기업들이나 경쟁사들은 피해를 보겠죠. 예, 네. 공급이 줄다 보니까. 근데 국내 업체들은 주로 인도에서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할 곳이 많지 않으니 당연히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곳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국내 업체 알루미늄 관련 업체들이 지금 되게 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방금 전에 인도를 말씀하셨는데, 인도가 주요 생산국이다 해서 사실은 더구로에서 기사가 얼마 전에도 네. 나왔었어요. 한번 그래서 보여주시죠. 네. 네,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때도 이제 알루미늄 가격 폭등해서 세계 2위 생산국 인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인도가 지금 오히려 생산량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인식이 생겼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좀 인도가 이 알루미늄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도와 공급망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 좀 관련한 업체들 어떤 회사들을 보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촨성 때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때도 한번 가격들 보면 혹시 같은 곳입니다. 삼보산업도 관련 있게 높았고요. 그다음에 조일알루미늄 네. 대표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구체적인 그까지 찝어드리기엔 저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 보시면 지금 스촨성 때 감산 발표하면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잘 보시면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인 종목은 밝힐 수는 없으나 스촨성 봉쇄 때 어떠한 좀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는지를 주목하면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원자재 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니켈, 뭐 알루미늄 전부 다 좀 이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중국의 공급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을 하시면서 이 원자재 동향을 살펴보시고 또 투자 아이디어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특히나 같습니다. 알루미늄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의 지금 이 가뭄도 심상치 않고, 그쵸.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배터리나 전기차 혹은 이제 태양광 수요는 굉장히 큰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알루미늄 관련의 업체들이나 흐름들은 앞으로 쭉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그런 산업들, 그렇죠. 관련된 업체들은 또 제공하는 그거를 가공해서 공급하는 업체들을 한번 국내 업체에서 잘 꼽아 보시면 또 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또 소솔치 않은 항상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처는 꼭 있더라고요. 오를 건 또 올라요. 또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ETF 시황도 봤는데 죄다 인버스 관련한 것들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폭등하는 장에서는 오히려 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러한 공급난에 관련을 해서 좀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볼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도 사실 기사에서 보면은 수력 발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겨울이 오면 이 물이 얼기 때문에 이 전력난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알루미늄 공급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 유럽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수급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런치박스 계속해서 11시 반에 계속됩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의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게 뭐 투자에 꼭 활용하셔라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뭐라고 하죠? 수익의 하락과 상승 이런 거를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다른 기업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